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수요자 언제 집 살까라는 제목 하에 한번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수 타이밍입니다. 남들 팔 때 산다. 급매물이 쌓였을 때 매수한다. 시장에 공포심이 가득할 때 산다. 가격이 폭락할 때 산다. 어때요, 여러분? 물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남들 팔 때 또 이제 급매물이 있을 때 또 폭락할 때 사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이론은 쉽습니다. 책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또 인터넷에 뒤져보셔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러한 시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책이라는 것도 결국 뭐 다들 지나서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론이라는 것도 결국 그때를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론과 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론도 중요하고 책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전만큼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론과 책이라는 거는 1년, 2년, 3년, 5년 뒤를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실전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지금 매수하면 뭐 5년 뒤, 10년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샀는데 올 하반기가 더 떨어지더라. 이렇게 본다면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하반기에 더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요게 바로 실전이라는 거예요. 사두면 오른다. 그런 얘기는 그냥 이론이죠. 그래프를 보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또 과거를 보고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그 사이에 보면 오른 부분이 있고 떨어진 부분이 있고 오른 부분이 있고 떨어진 부분이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본다면 우상향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전은 뭡니까? 실전은 올라갈 때 그냥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이게 실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전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실전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이론과 현장을 뭉쳐서 실소유자 입장에서 그러면 언제 집을 사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부동산 통계 지표인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보면 1월 주택 매매의 신고 건수가 5만 286건인데 작년 1월 달에는 7만 354건이었습니다. 즉 작년 대비 올해 무려 28.5%가 하락하였다는 거고요. 한국감정원의 주거 아파트 가격 동향이 마이너스 0.07%로 해서 서울이 14주 연속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또 매매 수급 지수라 해서 2월 11일 기준에서 73.2인데요. 작년 9월 10일 기준으로 한다면 116.3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기준 116.3에서 현재 2월 기준으로 73.2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면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은 요 기준을 100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 이하일 때는 매수세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락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준이 100으로 놓고 본다면 100 이상일 때는 매수세가 많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많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작년 한국감정원의 매매 수급 지수 9월 10일 기준으로 본다면 지수가 116.3이기 때문에 상승을 예측할 수가 있고 올해 2월 11일 기준으로 하면 73.2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있다는 것을 통계로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현재 6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분쟁, 또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등 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망이
그다지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 부동산 시장 또한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전망을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끼치죠. 또 지금 뭐 국내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 전망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가 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경제 성장률인데요. 2017년에는 3.1%, 또 작년에는 2.8%, 그리고 올해는 2.6%, 즉 경제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밑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거 보더라도 수출 증가율 또한 15.8%, 7.2%, 4.8%로 국내 경제 전망 또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본다면 경기 어려움이 있고요. 미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또 수출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이 수출의 양극화가 좀 심화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조선이나 자동차 쪽은 좀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차이에다가 반도체조차도 올해 들어서는 수출이 감소세에 있다는 겁니다. 내수 건설 경기 시장으로 본다면 2017년 이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긍정적인 요소를 제가 찾아보고 싶어도 또 앞으로 뭐 그다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 놓고 보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좋게 보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싸다.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가격이 싸니까 매수해라. 요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이 방송을 듣고 사라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에요. 이렇게 사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사는 분이 계셔. 다양성이라니까, 다양성. 꼭 명심하세요.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나요? 이 세상에 영원한 하락은 없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하락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부동산 가격도 반등할 수 있다. 그 말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다만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언제 오를 것이냐. 그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부동산 반등 신호는요. 뭐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나 또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어요. 또 기타 등등 방법들이 좀 있겠죠. 제가 분석한 자료들에 의한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신호는 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다음 화면 한번 살펴보시면요. 3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악재인데요. 3월 달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죠. 4월 1일까지니까. 그러면 헬리오시티 입주. 이제 4월 1일까지니까 3월 말. 그때 되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4월 달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합니다. 지금 단독주택 공시가격 또 토지에 관련된 공시지가를 발표가 됐죠. 그런데 4월 달에 드디어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빌라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보다는 상승돼 있겠죠. 보유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 놓고 보면 악재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6월 달에는 상계 신도시가 추가 발표를 해요. 그리고 7월 달, 8월 달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비수기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쪽에 이제 입주하는 물량들이 또 쏟아지지 않습니까? 9월 달에는 8,156세대가 쏟아지고 12월 달에는 5,502세대가 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무리 실거주의 목적이라고 하시더라도 지금보다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나는 반드시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부동산을 꼭 사야 된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 있겠죠. 뭐 신혼집을 마련해야 된다.
또 내가 직장 관계상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나는 전세나 월세보다는 내 집을 장만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겠죠. 또 부모님께서 10억을 주셨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양 계약서가 됐던 매매 계약서가 됐던 지금 당장 네가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이 계약서를 안 가지고 오면 돈 안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사라라는 경우.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꼭 사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요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하냐로 가면 첫째, 첫 번째로 본다면 서울이나 수도권 그 인기 있는 지역에 분양을 받으세요. 여유가 된다면 또 분양 받을 수 있다면 서울 또 수도권 지역 인기 있는 지역에 분양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단 경쟁률이 최소한 몇십 대 1 정도 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아파트가 급매물일 경우는 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급매물의 정의는 제가 보는 점에서는 가격 대비해서 15%에서 20% 이상 하락한 거 그게 이제 급매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6억이라면 15% 하락하면 5억대가 되지 않습니까? 5억 1000이나 5억 2천. 또 20% 하락했다 그러면 4억대 후반이 되잖아요. 4억 8천이나 4억 9천. 6억 하는 아파트가 급매로 해가지고 부대기하게 꼭 팔아야 돼. 부대기하게 꼭 팔아야 되니까 나는 6억짜리를 그냥 1억 깎아줘가지고 5억에나 팔겠다. 요런 건 급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가격이라면 꼭 내가 사야 된다면 요 정도 가격이면 매수를 해도 크게 손해보실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도 크게 오를 것 같아. 요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꼭 사셔야 된다면 이 정도 선이 나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지방에 있는 광역시급이고 지방에 있는 도시다라고 하면 시세 대비 20% 이상 떨어질 경우 그럴 경우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세가 3억이라면 15% 하락하게 되면 2억 5,500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3억짜리 아파트가 20% 하락을 했다면 2억 4천 정도가 되겠죠. 아유 교수님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20% 이상 하락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참 좋아요. 왜? 그 정도 가격일 때 그만큼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혼고도 최고의 투자다. 즉 지금 당장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부득이하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꼭 사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한번 해보시고 매수에 응하시는 것도 꼭 사셔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그나마 이 정도 선이라면 괜찮게 사시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가격 더 싸게 사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방송이 있죠. 아파트 빌라 싸게 사는 방법 요런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한테 또 다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